뭐 잘 아시겠지만 당이라는 부분이 이제 일단 튼튼해지려면 선거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당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어야 그 당이 단결해서 잘 가고 있는데 예. 바른미래당은 유감스럽게도 총선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현재 손학규 대표의 체제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국내 정치 정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당은 사실 지지멸렬한 모습밖에 보여준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의 어떤 그 지속성을 담보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보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기존에보다는 훨씬 더 정치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고민의 한도를 높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일단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학규 대표께서 일단 당원의 재평가 자체조차도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의 계속 상태에서 과연 우리 당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고민에서 그럼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원의 공감대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될 것이다.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촉발시키는 어떤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이다. 뭐 그럴 개연성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내부에서 지금 탈당을 전제로 해서 이거를 뭐 토론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현재까지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소위 뭐 안철수 대표와 친한 의원들, 또 유승민과 같은 이제 의원들 이렇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손학규 대표 체제가 좀 안 된다고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 공감대가 있고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토론된 적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그 출구가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이제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 탈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의원님들 각각의 설사 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차와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당내당으로 있으면 사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갈등과 내용 구조만 더 고착화되는 거니까 어느 시점에선가는 선택과 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인식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른미래당을 계속해서 정치 일정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 일정 그대로 다가오는 거고 각각의 정치 세력들은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데 우리 당은 계속해서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대립하면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어떤 쪽이나 하여간 그것은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당의 당원이나 이런 쪽에 불신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고 이제까지 뭐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당의 대표들은 스스로 전망이 없거나 선거에 지거나 뭐 이러면 대표들이 알아서 물러나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불신임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이런 사태를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당의 어쨌든 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당에서 빠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사실 당이 무엇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두 가지의 어떤 그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단일 전선을 구축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중도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도 보수 통합.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분들도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현재의 반개혁적 이미지 가지고는 어렵다는 그 전자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 계시고 이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통합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합 야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든 야당들이 다 실질적으로 간판을 내리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재편하는 그런 큰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변혁이라는 부분이 소위 이제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6분 정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치재개 문제가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제 독일에 있다가 다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법과 제도를 공부하시겠다고 지금 미국 스탠퍼드로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정치 재개를 요청하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는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탈당을 할 것이냐 신당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우리 안철수보다 가까운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 안 대표하고 교감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교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어떤 당위성들, 새로운 활로가 모색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 유승민 대표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 정치 일정이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안 대표께서도 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들도 일단은 안 대표하고 교감이 좀 필요하다는 쪽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이제 안 대표께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를 재개하실 건지 정치를 재개하신다면 현재 미국 일정을 정리하고 들어와셔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은 이제 정치 재개보다는 아직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제 연구 스케줄을 조금 더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뭐 총선 전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정치의 나름대로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참여했고 그 정치 참여를 대중들이 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했고 저는 나름대로 그 이후에 한 6년, 7년의 정치를 하면서 그 대중들이 그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의 오류도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그 과정 전체를 보면 저는 헌신과 희생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옳은 길을 추구하려고 했고 또 어쨌든 그것이 민주당하고 통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도 불구하고 기성의 어떤 정치의 틀을 깨려고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그럼 그런 과정에서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대중들과의 어떤 소통이 돼서 다시 정치를 재개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안철수 대표의 저는 생명력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노력했을 적에 대중들이 표를 주는 것이지 어떤 지위나 뭐 이런 어떤 실리 중심으로 챙겨서는 표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서 이렇게 뵈면서 말씀을 나눴을 적에 적어도 유럽 사회의 현대 국가들도 사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의 미래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도 정치와 정부와 공공 영역들은 이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와 공적인 영역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비교 경쟁력을 한국 사회가 좀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치와 공적 영역에 대한 혁신이 다시 한번 필요로 하다. 그냥 그런 부분은 안 대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본인이 부합하려고 더 저는 연구 스케줄을 조금 가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런 얘기 금방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본인이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제가 뵀을 적에는 이 조국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국 그 장관 문제가 한국 사회에 던져준 시사점이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국 사회가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뭐 그래서 정말 이번에 조국 일가족의 어떤 삶의 궤적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고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그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영을 떠나서 한국 사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하고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우는 문제. 저는 이것이 이후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로 저는 등장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는 정치권이 그 부분을 앞장서서 해결하라고 하는
저는 대중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는 안 대표가 깊이 고민하는 영역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 양반 성격으로 봤을 적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거를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제시를 못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새정치의 어떤 구체성이 없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적어도 그때 그런 부분이 학술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안 대표의 메시지라든가 정치 행보를 보면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기성의 어떤 관성 틀을 깨려고 하는 어떤 노력은 계속해서 있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아마 돌아온다면 또 다시 본인이 어떤 고민을 한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서구의 어떤 그 상식과 보편에 기반한 어떤 합리성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더 조금 살펴보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구제가 소선구제 아닙니까? 예.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구에 출마하는 양반들은 이 일려 다야 구도면 이제 선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 그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쪽에서의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안철수 대표는 뭐 그런 쪽에서 정세의 변화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갈 길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정치 경로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정치를 재개한다면 고민하시지 않겠는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대표하고 통화했을 적에 느낀 거는 일단 스탠포드 일정에 일단 충실하겠다. 요겁니다. 예.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 보면 뭐 멘트는 뭐 저는 그렇게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요. 예, 그 뭐 별로 상상력을 주는 멘트는 잘 안 하잖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담백한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건조하죠. 그러니까. 네. 그 서울시장 부분에서 예. 이제 3등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때 이제 19점 몇 프로 20%를 못 받은 부분은 사실 안 대표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 또 열심히 했던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없었으면 서울시장 후보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가달라고 해서 결국은 나간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등 떠밀리는 측면이 더 많은 거죠. 누군가는 가서 해야 되고 그래야 구청장 선거든 시의원 선거든 전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서울시장에 그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두 양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대중성을 갖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유승민 대표 자기는 안 나가신다고 그러죠. 결국은 본인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짐을 지고 나간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저는 높게 평가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대중들이 원하고 조직이 원하면 이 양반은 그 길을 갔어요. 그 부분은 저는 좋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양보해가지고 그때 양보 안 했으면 지금 승승장구해가지고 대선 후보 편안하게 가 있을 텐데 그걸 왜 양보했냐. 또 2012년도에 그냥 갔으면 되는데 왜 그걸 문재인 후보한테 양보했냐.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름대로의 명분과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이 새로운 정권이나 어떤 새로운 흐름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얘기했을 때 본인은 그 길을 갔거든요. 저는 뭐 다시는 이제 누구도 안 대표한테 그런 길을 권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늘 어쨌든 이 희생과 어떤 그 앞장서는 걸 요구했을 때 본인은 걸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중들과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네. 예.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그리고 대중들의 어떤 그 판단과 별개로 지금 어쨌든 제도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당을 수습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는 거고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 또 중도 보수 대통합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 일단 제도 정치권의 요구는 아마 저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적 필요성이나 어떤 가치 자산
이 부분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네. 또 이번에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정말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 사회를 우리가 좀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화두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대중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질수록 저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존재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왜? 상대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기존 정치인 중에서 기성 정치의 때가 아직은 덜 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안 대표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지만 주변에서 봤을 적에는 그래도 그 정치 지도자급에서는 때가 제일 덜 묻은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어쨌든 조국 장관을 매개로 해서는 기득권 양대 세력의 어떤 그 대결보다 공과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과될 수가 없지만 그건 이제 저는 현상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 이면의 밑바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운 이제 욕구들, 가치들이 분출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서 뭐 근접을 했다고 이런 여론조사가 한번 나왔는데.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 그 이제 100% 반사 이익에 근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 반사이익이다. 예. 그럼 거기에 안주해 가지고 스스로의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이미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꼰대니 웰빙이니 수군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비전과 컨텐츠의 부재.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는 다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제일 야당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제일 야당은 확실한데 여당은 이길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일당은 맞는데 여당을 이길 수가 없는 제일 야당이에요. 그러면 대중들은 이 이길 수 없는 제일 야당을 교체하자고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진짜 위기에 저는 그 구조적 원인이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이길 수 없는 야당으로서는 일당인데 예, 여당을 이길 수 없다. 여당은 이길 수 없다. 예. 그러면 저 사람은 저기에 표를 몰아줘도 못 이겨 여당을.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대체 정당을 만들라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어떤 반문재인, 반조국에 거기에서만 기대해서 그 길을 간다면 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